시간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교정학개론, 국가직 교정학개론 기출문제를 풀이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정학은 이때까지 풀이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 많이 미숙할 수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풀이 1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노미 이론 하면은 엄청 유명한 이론이죠. 보기 1번. 부의 성취는 미국에서 널리 퍼진 문화적 목표이다. 아노미 이론을 설명할 때 그 전제로 하는 조건이 이거죠. 일단 모든 사람들은 부의 성취를 목적으로 살고 있다. 이 가설을 전제로 이 이론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맞고, 2번. 목표 달성을 위한 합법적 수단에 대한 접근은 하류 계층에게 더 제한되어 있다. 다 같은 부의 성취를 목표로 하지만 하류 계층에게 그게 더 제한되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죠. 3번. 합법적 수단이 제한된 하류 계층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이게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겠죠. 비합법적인 수단을 쓰기 때문에 그게 범죄가 되는 거죠. 4번. 하류계층뿐만 아니라 상류계층의 범죄를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 이것은 모든의 아노미 이론은 하류계층에서 이렇게 하류계층의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을 잘하고 있지만 상류계층의 범죄까지는 잘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요. 상류계층의 범죄를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일본 외의 긴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보입니다. 이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화 개선 모형은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 미국 교정국 등의 주도하에 발전한 모델로 범죄 원인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답이 나왔죠. 근데 벌써 진단하고 치료래요. 처벌은 범죄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의 부정적 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답이 나왔죠. 또 치료 프로그램, 치료하고 진단하고 치료한다. 이거 무슨 모형이겠어? 의료 모형이겠죠. 거기가 그냥 답이에요. 의료 모형입니다. 적응 모형, 재통합 모형, 무력화 모형. 무력화 모형은 잘 모르겠는데 적응 모형하고 재통합 모형 하면은 사회에 도 그런 게 계속 나와야겠죠.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말이 전혀 나와있지 않고 치료, 진단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말 그대로 의료 모형이 답입니다. 한번 소년 사법에 있어서 4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비범죄화는 경미한 일탈에 대해서는 비범죄화하여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그죠? 비범죄화, 경미한 일탈, 경미한 범죄, 그런 것은 그런 거 작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것을 처벌 막 심각하게 처벌하면은 그 낙인 이론 있지 않습니까? 낙인 이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것이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경미한 일탈이나 그런 거는 범죄로 보지 말고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낙인을 최소화하자, 그런 말이죠. 2번. 비시설 수용은 구금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자 성인 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을 별도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비시설 수용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성인 교도소가 아닌 소년 전담 시설에 별도로 수용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비시설이라고 했는데 성인 교도소가 아니라 소년 전담 시설도 수용하자는 말이죠. 비시설이라고 했는데 그냥
성인교도소에서 성년교도소로 다르게 수용하자는 말이에요. 시설에 수용하자고 하지 않자고 하고 있는데 그냥 교도소만 다르게 수용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게 틀린 말이죠. 어쨌든 수용을 하는 거잖아요. 비시설 수용이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틀렸습니다. 3번 적법 절차는 소년 사법 절차에서 절차적 권리를 철저하고 공정하게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 전화는 비행소년을 공식적인 사법 절차에 대신해 비사법적인 절차에 의해 처우하자는 것이다. 맞죠? 다이버전. 거기 다이버전이죠. 다음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거 맞죠? 징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이것도 맞고, 징벌의 집행유예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죠? 징벌의 집행유예도 되죠. 징벌의 집행유예가 있기 때문에 그 실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징벌을 바로 집행하지 않고 바로 집행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은 그 징벌을 실효해 주겠다. 그게 실효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효 기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집행유예가 허용되고 바로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 기간이 있는 겁니다. 징벌 집행의 면제와 일시 정지는 허용된다. 또 맞는 말이죠. 5번 누진 계급의 책정 방법으로 점수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2번, 3번, 4번은 바로 알겠죠. 누진 계급이죠. 점수제잖아요. 근데 1번은 1번 혼자 고사되는 이건 기간제잖아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바로 1번 틀린 거고, 6번 다이버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은 1번 형벌위의 사회 통제망의 축소를 가져온다. 축소인가요? 사회 통제망의 확대를 가져오죠. 왜냐하면은 다이버전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비사법적인 절차잖아요. 비사법적인 절차니까 사회내초란 말이에요. 사회내초니까 아무래도 사회 통제망이 더 확대되겠죠. 2번 공식적인 절차에 비해서 형사사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맞고, 업무 경감으로 인하여 형사사법제도의 능률성과 신축성을 가져온다. 맞는 말이죠. 범죄로 인한 낙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2차적 일탈 예방에 긍정적이다. 말 그대로 비사법적인 절차니까 그 제대로 된 형사적인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았을 때보다 그에 대한 반항심으로 일탈이 더 적겠죠. 비사법적인 절차 다이버전으로 처벌을 한단 말이죠. 다음 문제. 블럼슈타인이 주장한 과밀수용 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교정시설의 증설 재정 부담이 크고 증설 후 단기간에 과밀수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망된다. 맞죠? 교도소가 단순히 꽉 찼다고 해서 계속 교정시설을 늘리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엄청 돈이 많이 들겠죠. 2번 구급인수 감소 전략 형벌의 제지 효과는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반대죠. 왜냐하면은 형벌이 확실하게 그 수용이 됐다는 게 형벌이 확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금되기 싫기 때문에 그 인구 감소가 더 줄어든다는 그런 말인데, 엄중성보다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수용이 된다면은 그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가지고 형벌의 확실성보다 엄중성이 더 크게 좌우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3번 사법 절차와 과정의 개선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양형 결정 시 교정시설의 수용 능력과 현황을 고려하여 과밀 수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전략이다. 맞죠? 반드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법원의 재량을 통해서 교도소의 교육시설의 상황도 고려해서 반드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비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라도 사회 내 처우를 한다던가 그런 것을 통해서 감염성을 방지한다는 그런 말이죠. 4번 선발적 무력화. 재범 위험이 높은 수용자를 예측하여 제한된 공간에 선별적으로 구금함으로써 교정시설의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방안이다. 맞죠? 선별적으로 범죄자를 수용한다면은 그 선별된 범죄자들만 수용하기 때문에 과밀 수용이 해소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문제. 노무 작업과 도급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무 작업은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제품 판로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거 맞죠? 왜냐면은 노무 작업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게 노무 작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그 제품 판로에도 부담이 없겠죠. 이번 노무 작업은 설비 투자 없이 시행이 가능하며 행정상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이것도 앞까지는 맞아요. 설비 투자 없이 시행은 가능하지만 통일성을 기하기에 유리하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인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통일성이 없을 확률이 더 높아요. 도급 작업은 불취업자 해소에 유리하고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용이하다. 이것도 앞에는 맞고 뒤엔 틀린 건데 불취업자 해소는 유리하겠지만 작업 수준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도급 작업은 전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기술자 확보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급 작업은 구애 작업으로 인한 기후 부담이 크지만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다. 앞에 문장은 맞고 뒤에 문장은 틀렸는데 구애 작업으로 인해서 기후 부담이 더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기후 부담이 더 커지겠지만 민간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민간 가능성을 충분히 압박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도 같은 시장 경제에서 돌아가는 거니까 아주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9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상 분류심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1번 구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맞죠? 분류심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리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정기 재심사 시기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무기징역형이 20년 맞고 보정기형의 정기 재심사 시기는 장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장기형인가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기형 기준으로 정기 재심사를 판단하고요. 집행할 형기가 분류심사 유예 사유 소멸일부터 얼마 미만일 때 분류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3개월 미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10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미결 수용자 및 사형 확정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은 미결 수용자로서 사건에 설령 관련이 있는 사람은 분리수용하고 서로 간의 접촉을 금지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미결 수용자로서 서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분리수용해야 됩니다. 2번 소장은 사형 확정자와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으나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는 혼거 수용할 수 없다. 사형 확정자와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도 홍보성을 할 수 있어요.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성을 할 수 있죠. 미결 수용자의 적격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미결 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적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변호인과의 적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죠. 사형 확정자의 적격 횟수는 매월 4회로 하되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교화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면 적견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사형 확정자의 적견 횟수 매월 4회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사회학정 11번 사회학정 범죄 원인론 중 통제 이론을 주장한 학자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 서덜랜드, 니언 나이 3번 에글, 리을 라이스, 미음 베커. 이거는 2번이죠. 서덜랜드는 접촉성 차별 이론을 주장했고요. 나이와 라이스는 모두 사회 통제 이론, 에그뉴는 긴장 이론, 베커는 낙인 이론. 12번 소년법상 형사사건 처리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않아야 한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웬만하면 잘 발부하지 않는다는 소리죠. 2번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단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단기의 3분의 1 맞죠? 3번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이거 문장 그대로 가져왔죠? 3번 더 맞습니다.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 사건을 소년부는 다시 해당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이거 잘못했죠. 이거 법원 검사랑 검찰청이 법원이었으면 이게 맞는데 검찰청에서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송치할 수는 있습니다. 법원에서 온 거는 다시 법원에서 소년부로 온 것은 다시 법원으로 못 보내지만 검찰청 검사는 다시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문제 범죄학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레모트는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맞죠? 2번 허씨는 사회통제 이론을 통해 법 집행기관의 통제가 범죄를 야기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허씨가 사회통제 이론인가요? 허씨는 사회유대 이론이죠. 사회유대 이론을 통해서 범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 학자입니다. 3번 머트는 아노미 상황에서 긴장을 느끼는 개인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적응 유형을 제시하였다. 5가지 적응 유형 맞죠? 머트는 아까 앞에 문제에서 나왔는데 그런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했더라도 하이게트는 그 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그 부의 성취를 갈구하는데 그 현실과 수단과의 격차가 긴장을 느끼게 하고 그 긴장을 못하는 5가지 적응 유형을 제시했죠. 카프레드슨과 허씨는 부모의 부적절한 자녀 양육이 자녀의 낮은 자기 통제력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이것은 유전학적, 생물학적 관점에서 범죄 이론 할 때 나오는 학자 맞죠? 카프레드슨과 허씨.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4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과 작업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1번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원래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은 작업을 부과하지 않지만 신청에 의해서 작업을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 그냥 다 맞는 보이겠죠. 소장은 수용자 15세 미만의 경우에는 직업 훈련 대상자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소장은 직업 훈련 대상자가 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업 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은 직업 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다음인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상 교도관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번 수용자가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데 2번 수용자가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3번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설비 기구들을 손괴하려고 하는데 4번 도주하는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정지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도주하는데 이게 1, 2, 3번은 강제력 행사 조건입니다. 강제력 행사 조건인데 4번이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 강제력 행사 조건은 그 문장이 다 단순해가지고 다르게 거의 제일 짧거든요 문장이. 그 반면에 수용자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이렇게 좀 문장이 깁니다. 그런 점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은 맞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6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엄중관리 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장은 교정시설에 마약류를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강제로 수용자의 소변을 채취하여 마약 반응 검사를 할 수 있다. 강제가 아니죠. 강제로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겠죠. 소장은 엄중관리 대상자 중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 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이 상담 대상자는 상담 책임자 한 명당 10명 이내로 해야 됩니다. 10명 이내로 해야 되지 20명 이내가 아닙니다. 3번 소장은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분류심사위원회 아닙니다. 교도관 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 대상 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조직폭력 수용자에게 거실 및 작업장 등 수용자를 대피하는 직책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17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외부 통근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소장은 외부 통근자에게 수용자 자체에 의한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맞고 소장은 수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에게 외부 통근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고 소장은 외부 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 장관 또는 소장이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 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고 소장은 일반 경비 초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외부 기업 재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 외부 기업 재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에는 원래대로라면은 개방 초급과 완화 경비 초급으로 한정되지만은
이게 예외 규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 규정으로 특별히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 경비 초급에 해당하는 수용자도 외부 기입 처리를 통근하며 작업하는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아예 없다, 예외 규정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18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모르는 것은 1번 보호소년 등은 남성과 여성, 보호소년과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 16세 미만인 자와 16세 이상인 자 등의 기준에 따라 분리수용한다. 보호소년에 대한 나이에 관한 기준 분리 규정은 해제돼가지고 나이에 따라 보호소년을 분리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호소년 등이 규율 위반 행위를 하여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지정된 실 안에 근신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못내봉사활동, 텔레비전 시청 제한, 단체 체육활동 정지, 공동행사 참여 정지가 함께 부과됩니다. 이게 그냥 딱 보면은 맞는 질문 같지만 원래 함께 되나 근신 처분할 때 함께 부과되는 처분 중에서는 원내 봉사활동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적으로 같이 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번 또 틀렸고, 이게 근데 문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은 답이 너무 확실하죠. 3번이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3번이 맞습니다. 다음 4번 틀렸겠죠. 소년 또는 소년분류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이 사용하는 목욕탕, 세면실 및 화장실에서는 전자영상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개요상 필요할 경우에는 전자영상 장비도 설치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같은 선별이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도 있죠. 다음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에게 부정기 재심사를 할 수 있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흔히 그렇게 다들 외우는 그거 있잖아요. 500 징집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용자가 그겁니다. 그래서 기획 수용자가 지방 기능 경기 대회에서 입상할 때 지방 기능 경기가 아닙니다. 지방이 아니라 전국이 그거 말장난쳤죠. 니은 수용자가 현재 수용의 근거가 된 사건 외 추가적 형사 사건으로 인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다 맞는 건데 징벌하기로 500 징집기 징벌하기로 얘기를 할 때 500 할 때 분류심사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 그리고 수용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할 때 이것도 맞아요. 그래서 애초에 티글 리을만 있는 것도 없죠. 그래서 힘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마지막 문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작업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정시설에 장애 취할 수 없는 조치는 이런 문제가 제일 까다롭죠. 1번 경비 초급의 수용자에 대하여 직업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교정시설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하였다. 1번이 바로 틀렸는데 왜냐하면은 외부의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은 일반 경비 초급에 대해서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2번 장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접한 수용자에 대하여 본인이 작업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일간 작업을 면제하였다.
장인의 사망하였으니까 직계 비속인가요? 직계 비속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들간 작업을 면제했다. 맞죠? 수용자에 대하여 교화 목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작업 종료금을 석방 전에 지급하였다. 원래 석방 시에 작업 종료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석방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게 맞고. 4번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업훈련의 직종과 훈련과 정별 인원을 정하였다. 이거는 그냥 맞는 말이죠. 기획재정부 그런 거 아니죠? 법무부 장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해 교정학개론 거기까지 교정학개론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보다는 쉽게 나왔다고 다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로 평이했다 그런 평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2021학년도 교정학개론 기출풀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빠이.